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EV 첨단 소재 5,400원에 비중 40%요. 5,400원의 비중 40%요? 네. 와, 이거 탈출 좀 어렵겠죠, 그죠? 아, 네. 네, 스스로도 좀 느끼고 있지 않나요? 네, 느끼고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비중이고요. 두 번째는 테마입니다. 일단 첫 번째 비중, 40% 비중 들어가 버리게 되면 추가 매수하기가 되게 이제 껄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네. 추가 매수가 효과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만 원치 사면은 1,000주를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만약에 5,000원까지 빠졌을 때 내가 1,000주를 사게 된다고 하면은 500만 원치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금액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여 있는데 그런 매수가가 7,5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딱 절반까지만 떨어져요. 근데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5,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1,000만 원치 사게 되면 2,000주를 사게 됩니다. 2배를 사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로 인해서 내 매수가가 어디까지 빠지냐 하면 한 6,600원까지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매수한 금액만큼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추가 매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10,000원에 산 종목을 1,000원에 추가 매수하게 되면요. 평균 매수가가 1,800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000원에 내가 실수로 매수했다 하더라도 매수한 금액만큼 똑같이 추가 매수를 한 번만 1,000원에 하게 된다면 90% 박살나더라도 난 1,800원까지 매수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탈출하고도 남을 수 있는 가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매수한 금액만큼 추가 매수하는 것을 저는 항상 원칙으로 하라라고 많이 강의를 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매수한 금액만큼 들어가 버리게 되면 비중이 몇 프로가 되죠? 80%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EV 첨단 소재에 목숨 한번 걸어보자라는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내 인생 한번 걸어보자라는 식으로 투자하셔야 되는데 뭐 걸만한 기업인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아, 재무제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회사 돈 벌고 있나요? 못 벌고 있나요? 못 벌고 있어요. 못 벌고 있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뭐 때문에 올라왔죠? 2차 전지요. 2차 전지입니다. 근데 회가 실제로 2차 전지 쪽으로 엄청나게 뭐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고 여기도 적혀 있지만은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 계열과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LG 계열향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안정성은 있으나 성장을 위해서 시제품을 개발을 추진하고 하는데 신규 고객사 매출 비대를 증진을 시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업은요. 전자산업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차 전지는 신사업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LG 화학과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리튬 배터리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때문에 주가가 급등 나오고 실제로는 그런 거에서 성과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래를 보고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한다면요. 좀 많이 멀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라는 게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설명해드리고 있지만 없었던 거에서 무에서 유가 되다 보니까 신기해서 사는 사람들, 궁금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에서 법인,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사는 전기차 사는 사람들이 있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출이 없다가 생긴 거니까 폭발적으로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이 배터리 산업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것처럼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타서 한번 해보다 보니까 전기차가 불편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물론 그중에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고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현실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어떻게 되냐면 뚝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도 마찬가지로 뭐 와장창창 무너지고 있는 거고 리튬 이제 가격도 마찬가지로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때 테마였던 거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전기차가 앞으로 뭐 유망한 사업은 맞는데 너무 일시적으로 우여곡절이 있을 텐데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하라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왜냐하면 2차 전지 성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차 시대로 이제 앞으로 돌아가야 되고 2026년부터 현대차도 전기차만 양산하겠다라고 한 것만큼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뭐 디젤 자동차라든지 뭐 휘발유 자동차라든지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어떤 법적인 어떤 규제가 생기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이거 진짜 안 입고 와서 내가 전기차 바꾸지 하면서 바뀔 거 아니에요. 분위기 자체가. 그죠? 네. 그렇게 가는 데까지 하루 이틀 만에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부터 양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것처럼 실제로 얘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저는 2025년 말, 그러니까 내년 말이나 내년 중순, 빠르면 내년 한 중순일 것 같고 그 전에는 그냥 이따금씩 한 번씩 튀어오르는 정도로 그냥 바닥을 기어다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비중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하기가 조금 그렇고 추가 매수할 비중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상담 제가 전화 받자마자 탈출하기 좀 많이 힘들겠는데요라고 말씀드리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요. 손실을 각오하라라는 것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금량, 오늘도 금량이 급등 나오고 있고 지금 에코프로도 지금 빠지다가 약간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걸 봤을 때 2차전지 테마가 그래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 많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2차전지 좋지 않을까? 아니 이제 앞으로 이 전기차 시대가 올 건데 진짜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매수세가 조금씩은 들어와 줄 거예요. 그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씩 튀어오르게 될 텐데 그때에 맞춰가지고 그 박자에 맞춰가지고 매도를 잘 버튼을 눌려가지고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 튀어오를 때 어떤 흐름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흐름으로 본다면 4,000원대 약간 넘어가게 되면 얘는 힘이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4,000원까지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이고 4,000원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고 4,000원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다가 어느 순간 내년 중순까지 되었는데 뭐 3,000원대 잘 머물고 있다든지 또는 2,000원까지 빠져 있는데 내가 비중이 한 20%로 줄어 있다면 그때는 2,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비중을 다시 늘려서 2025, 6년대 급등을 노려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탈출하시려면은 첫 번째는 손실을 각오하시는 거, 두 번째는 시간 오래 걸릴 거 각오하시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제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2023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전부 다 개미 무덤 될 겁니다라고요. 네. 그게 이제 일어나서 전 참 씁쓸하네요. 그래서 급등 나온 거 제발 좀 사지 마시고 이번 일로 인해서 다음번에는 제발 막 지금 막 난리 났다, 지금 좋다 하는 그런 기업들 사면은 또다시 이런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